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댓글 보니까 고혈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요청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2024년에 나온 유럽 심장학회 최신 자료랑요.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까지 싹 펼쳐놓고 진짜 중요한 내용이 뭔지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시작부터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고혈압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말이 참 무서워요. 네, 증상이 거의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우리 몸속에 아주 중요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침묵을 좀 깨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수년 동안 계속 동맥에 손상이 쌓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숫자가 좀 높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인 거죠.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시한폭탄이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어보죠. 혈압이 높다는 게 우리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인가요? 우리 몸을 하나의 큰 도시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도시요? 네. 심장은 도시의 중앙 펌프고요. 혈관은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인 거예요. 아, 수도관? 네, 혈압은 이 수도관에 가해지는 수압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펌프가 너무 세게 작동하거나 수도관이 좁아지면 당연히 수압이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 높은 압력이 잠깐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면서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들을 서서히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아, 그 높은 수압이 도시의 메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이나 뇌에 제일 먼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손상을 입히게 되나요? 정확하십니다. 먼저 심장은요, 그 과도한 압력을 이겨내려고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해요. 마치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계속 드는 팔근육처럼 심장 근육도 점점 두꺼워지죠. 아, 근육이 생기는군요. 네, 처음엔 버티지만 결국엔 지쳐서 펌프 기능이 뚝 떨어지는 심부전 상태가 될 수 있고요. 뇌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높은 압력에 시달리던 뇌혈관이 약해지다가 결국 막히거나 아니면 터져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뇌졸중이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요. 심장과 뇌, 이 핵심 기관이 망가진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운데요. WHO 자료를 보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시스템적인 손상이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다른 곳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정수기, 바로 콩팥을 보죠. 콩팥은 수많은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높은 압력이 계속되면 이 필터가 망가져서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게 됩니다. 아, 정수기 필터가 고장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만성 콩팥병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심지어 눈에 아주 작은 혈관들까지 손상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와, 정말 온몸을 공격하는 질병이네요. 그렇다면 제일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아요. 대체 제 혈압은 왜 높은 걸까요? 이거 그냥 부모님 탓, 유전 탓이 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살아온 습관 때문인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네요. 고혈압은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전체 환자의 한 10% 미만은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2차성이요? 네, 이건 콩팥 질환이나 수면 무호흡증처럼 혈압을 올리는 분명한 원인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그 원인만 해결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죠. 아, 하지만 나머지 90%가 넘는 사람들은 그런 뚜렷한 원인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본태성 고혈압인데요. 이건 범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범인이 한 명이 아니다. 네,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적인 소인이라는 바탕 위에 짜게 먹는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비만 같은 여러 공범들이 합세해서 만들어내는 뭐랄까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합작품이요.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유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 공범들, 즉 생활 습관에 집중을 해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혈압이 조금 높은데 당장 약부터 먹어야 하나 하고 걱정하시거든요. 약 없이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유럽 심장학회나 미국 국립보건원 모두 공통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게 바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모든 고혈압 치료의 시작이자 가장 근간이 되는 치료법입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치료법.
그럼 그 방법들 중에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뭘까요? 단연코 소금 섭취 줄이기입니다. 소금이요? 네, 특히 국물과 찌개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말 큰 숙제거든요. WHO 권장량이 하루 소금 5g 이하인데 얼큰한 찌개 한 그릇에 이 권장량이 거의 다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찌개 한 그릇에요. 와, 다른 개념인 것 같던데요? 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식단하면 그냥 싱겁게 먹기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다른 거죠? 대시 식단의 핵심은 나트륨이라는 나쁜 녀석을 줄이는 동시에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좋은 녀석들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전략입니다. 아, 좋은 걸 들린다. 네, 과일, 채소, 통곡물에 풍부한 이런 미네랄들이 몸속에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혈압을 낮추거든요. 단순히 나쁜 걸 피하는 소극적인 방어에서 좋은 영양소로 우리 몸을 무장시키는 적극적인 공격으로 전략을 바꾸는 거죠. 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어 체계를 만드는 거군요. 그럼 먹는 것 다음은 움직이는 거겠죠. 보통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혹시 고혈압에 특별히 더 효과적인 운동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기본이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들을 보면 근력 운동의 중요성도 점점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근력 운동이요? 네, 근육이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인데 근육량이 늘면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시너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체중 관리나 절주, 구면은 뭐 기본일 테고요. 이런 노력들이 다 모이면 실제로 혈압 수치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을 꾸준히 했을 때 높은 쪽 혈압이 평균 3.7mmHg 정도 감소했어요. 3.7이요? 네, 여기에 대시 식단을 철저하게 같이 했더니 4.3mmHg까지 떨어졌고요. 잠깐만요. 4.3이면 이게 뭐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수가 갖는 의미가 뭔가요? 제가 본 자료에서는 이걸 저용량 혈압약 하나의 효과랑 비교하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겁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약 하나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와, 약 드시는 시기를 늦추거나 이미 드시는 분들은 약 용량을 줄일 수도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인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의 움직임이 곧 약이 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생활 습관이 약 하나의 효과라니 이건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네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안 되면 결국 약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언제부터 약물 치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까요? 보통 생활 습관 개선을 한 3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했는데도 목표 혈압까지 안 늘어갈 때 약물 치료를 고려합니다. 물론 처음 진단받았을 때 혈압이 아주 높거나 당뇨병 같은 다른 위험한 병이 있으면 더 빨리 시작하기도 하고요. 이건 의사 선생님이랑 꼭 상의를 해야겠네요. 물론입니다.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 생각 때문에 시작 자체를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 충분히 이해되는 걱정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효과도 좋고 안전한 약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최근 치료 경향의 큰 변화 중 하나는요, 초기부터 두 가지 성분을 합친 복합제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약 하나로 시작해서 용량 올리고 안 되면 다른 약 추가하고 이런 방식보다 처음부터 효과적인 조합으로 혈압을 확실히 낮추는 거죠. 환자분도 약을 한 알만 드시면 되니까 훨씬 편리하고요. 치료 전략 자체가 더 효과적이고 간편하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약을 먹든 안 먹든 내 혈압을 정확히 아는 게 관리의 시작일 텐데 병원에서 재는 혈압만 믿어도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 의사나 간호사만 보면 긴장해서 혈압이 오르는 백의 고혈압은 차라리 괜찮아요. 아, 그건 들어봤어요. 네, 정말 위험한 건 반대 경우인 가면 고혈압입니다. 가면 고혈압이요? 네,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이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혈압이 확 오르는 거죠. 병원에서의 몇 분 측정이 그 사람의 진짜 혈압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와, 이름 그대로 가면을 쓰고 속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혈압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정혈압입니다.
집에서 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본 후에 식사나 약 드시기 전에 편안한 상태에서 2번 재고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 2번 재서 기록하는 겁니다. 아, 꾸준히 기록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이 혈압 수첩이야말로 의사가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가장 정확하고 귀중한 지도가 됩니다. 내 혈압의 진짜 이야기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쓰여지는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관점이 완전히 바뀌네요. 고혈압 관리는 단순히 약 먹고 숫자 낮추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전체를 건강하게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내 몸의 진짜 신호는 집에서 꾸준히 들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덧붙여도 될까요? 네, 그럼요. 바로 야간 고혈압의 위험성입니다. 보통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낮보다 한 12% 정도 떨어져야 우리 몸이 쉬거든요. 네, 그게 정상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수면 중에 혈압이 충분히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야간 고혈압이 심내혈관 질환의 훨씬 강력한 예측 인자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잠자는 동안의 혈압이요? 네, 이 말은 혈압 관리에 있어서 수면의 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주무실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까지 혈압 관리의 연장선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다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겠죠? 오늘 저희가 파헤친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좋은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